평창 가갖고 그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눈에나 들어오시겠어요, MB 각하께서. 네, 그게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예. 그 청와대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초청장을 예. 보낸다고 하는데요.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한병도 정무수석이 직접 초청장을 들고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이 초청장은 개폐식 및 주요 경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하는 그 사전 리셉션에 참여할 수 있는 초청장인데요. 아, 개회식은 가도 폐회식은 못 갈 것 같은데. 아, 근데 폐회식 끝나고 소환을 한다고 그런 방침을 밝혔었는데. 내일 모레 소환되는데 폐회식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아, 뭐 그렇죠. 뭐 본인이 정 안 기자 갈 수도 같으면 있죠. 가겠어요? 아, 저는 개회식도 못 갈 것 같아요. 네, 걱정이 돼서 이거 가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도 멘탈 뭐 좋으니까. 근데 다스한테 포기하고 가면 다 폐회식도 볼 수 있는데. 그러게요. 근데 이게 이 소식을 좀 정리하면서 참 마음속으로 뭔가 좀 되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았던 게 왜?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 한 명이래요. 그래요? 네. 아, 다 이제 그게 끝났구나. 네, 고 김대중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다 돌아가셨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그 12.12 쿠데타 그리고 5.18 민주항쟁 유혈 진압 등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죠. 예, 그래도 최소한의 무슨 경우 한두 명은 있지 않나요? 그게 뭐 있던데. 네, 규정이? 뭐 경우는 최소한의. 네, 예. 붙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김영삼 전 대통령도 돌아가셨고,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탄핵이 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네, 예우를 받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만이 전직 대통령 예우를 예.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유죄 확정되면 그거 박탈되죠 또.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아하.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네. 문재인 대통령 잘하시고 네. 4년 뒤에 퇴임하면 전직 대통령으로 유일해요. 아, 그러네요. 아무 비리가 네. 없기 때문에. 네. 뭐로 갖다 씌워도 안 되니까. 그럼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은 당에서 네. 정권을 잡게 되면 문제가 없죠. 아니 정권 다른 당이 잡아도 수사를 하려다 할 게 없어요. 그렇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지금까지 살아온 궤적을 보면은 그럼요. 계속 그렇게만 해오시면 그렇게 뭐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은데. 2007년 8년 퇴임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뒤졌겠어요. 네. 잡아놓으려고. 네, 맞아요. 예. 네. 그때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돼서도 그럼요. 그 지금 뒷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본인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점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예. 뭐 행사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이렇게 전직 국가에 기여한 공이 있고 그러게 되면 네. 기소하고 그러더라도 그런 걸 감안해서 형을 좀 깎아주죠. 예를 들어 15년형 나올 걸 14년 6개월 살린다든지. 네. 한 6개월 정도는 깎아주지 않겠어요? 아, 그래요? 20년 살 거면 19년 6개월 정도 되게 행복해 하시죠. 6개월 뭐 그렇게 깎아주니까. 희망적인 얘기는 아니네요.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에 네. 가석방 6개월 받으려고 3개월 받으려고 재벌들이 법무부에다가 엄청 로비해요. 네, 그 그렇죠. 액수가 어마어마해요. 뭐 하루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럼요. 고통스러우니까. 그 액수가 3개월에 네. 뭐 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해요. 아, 제가 그래요? 들었던 정보에 따르면. 네. 그러니까 6개월이면 큰 거예요. 그렇죠. 20년 6개월 받았는데 네. 6개월과 10년과 차이가 나는 거죠. 뭐 같은 선상에서 비교가 될진 모르겠지만 네.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고 군대를 갔거든요. 예. 그때 군대 기한을 좀 줄여가지고 예. 제가 한 15일 정도인가 혜택을 받는데 막 세상 다 내 것 같죠?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20년 6개월보다는 20년이 좋아요. 네, 그렇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그다음에 평창 올림픽을 유치한 그 공으로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깎아주는 국민 청원 운동을 하자. 6개월 DC를 위해서. 네. 자, 다음 소식. 네, KT가 임원 수십 명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로비를 펼쳤다고 MBC가 보도했습니다. 하는 행위도 아주 우스꽝스러워요. 뭐 직원들에게 줬던 그 상품권을 다시 그러니까 계열사에서 상품권을 사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영업 용도로 쓸 거야라고 하면서 상품권을 쭉 산 다음에 본사에서 모아. 네, 그거를 깡을 해. 그렇죠. 깡을 하는 거죠. 깡을 해서 현금을 본사로 보내면은 자, 깡을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할까요? 그거를 할인 매각. 할인 매각. 그렇죠. 네. 어쨌건 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한 9만 5천 원에 팔고. 9만 5천 원 팔고. 그래서 네. 가끔가다 이제 이 길거리에 무슨 조그만 노점 같은 데 가면 상품권 팝니다. 이렇게 해고 나오는 데가 있어요. 아, 예. 그때 그런 데 가보면 10만 원짜리를 9만 7천 원, 9만 8천 원 이런 데 팔거든요. 조금 싸게. 조금 예. 싸게.
근데 그거를 이제 95,000원이나 9만 원에 깡을 해고 사는 거지 그분들이. 네네. 그리고 다시 일반인들에게 파는 이런 과정이 이게 처음 들어보죠 이런 얘기. 아, 예, 뭐 그렇게 해서 상품권을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세상에 온갖 걸 다 알아요 제가. 네, 그렇군요. 다스도 잘하시고. 다 쓴 내 거라니까. 아, 네, 다 그렇군요. 썼어? 다 쓰나? 800만 원 언제 입금되나요? 100만 명 계좌 번호 받는 것도 힘드네. 네. 다시 이 얘기 좀 돌아오면 예. KT가 지난 2016년 가을 그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전방위 로비를 펼쳤고 이게 정치자금법상 기업이 정치인을 후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 임원들을 동원을 해서 그 각자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납부를 하게 했습니다. 예. 이 후원 내역을 남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개인이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이 문건을 보면 뭐 3, 5, 10 이런 숫자가 있는데 이게 각각 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받은 의원도 있고 좀 이상하다 싶어서 돌려준 의원도 있고. 근데 사실 받은 의원들도 개인 명의의 후원금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그냥 뭐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는 거는 알 수는 없었겠지만 좀 이상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황창규 회장이 실제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먹힌 거네. 네, 그렇죠. 이게 만약에 그 황창규 회장의 그 채택을 방해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뭐 KT에서 이 돈이 흘러 들어왔다는 거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제가 경찰이 아까, 수사 중입니다. 예, 제가 아까 돈들 그 800만 원씩 준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제 전화번호가 난리가 났어요. 6787님. 저도 부가세 포함한 걸로 부탁드립니다. 3294님. 봉도사님 저도 880만 원 주세요. 하나은행 458. 네. 계좌번호까지. 네. 2068님 방송 들었으면 8만 원 880만 원 꼭 주시길. 봉도사님 저도 주세요. 정치쇼 액정자 0204 8만 원만 이라도 넣어주세요. 기부하겠습니다. 난리 났어요. 지금 돈 달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분들이 모두 다 저거 하면 되겠다. 청와대 그런 거 장난치면 안 되지. 근데 이게 다 내 거 같은데 자꾸 내 거라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예, 진짜 내 거 같아요. 네. 그 상상 기업 경영 막 이런. 기분 좋아. 8조. 네. 어렸을 때 좁쌀밥 먹은 거밖에 없는데 조는. 뭔가 모르지만 축하드립니다. 자, 최저임금 노동자 대부분이 알바가 아니다. 간단하게요. 네, 그 한국노동연구원이 한국 노동 패널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그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그 최저임금의 95% 이하, 그러니까 즉 최저임금을 살짝 못 받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가운데 43.7%가 가구주고 32.7%가 가구주의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한국 노동 패널 조사에서는 가구주와 그 배우자를 핵심 소득원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 언론에서 지금 이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이 대부분 이제 알바로 지금 칭하고 있죠. 알바로 칭하면서 자영업자와 알바와의 갈등 관계를 계속해서 부각하고 있는. 을 대 을의 갈등 관계로 지금 부각시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에 알바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뭐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아마 알바를 하겠죠.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타 가구원은 23.5%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 76.5%가 엄마 아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 소득원. 네, 주요 소득원. 그러니까 무조건 올려주는 거네. 진짜. 그렇죠. 올려주네. 7,530원. 그렇죠. 그러니까 알바보다 오히려 최저임금이 주 소득원인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95%에서 105%, 그러니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이 78%가 핵심 소득원이고. 78%. 야, 네. 중요한 얘기네. 왜냐하면 네네. 이 핵심 소득원은요. 네네. 최저임금이 올라가잖아요. 100% 사회에다 다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최저임금이라고 해봤자 지금 150만 원 정도밖에 안 156만 원쯤 되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만약 최저임금이 더 올라서 한 20만 원 더 오른다라고 하면은 이분들은 그거를 소비에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받는 돈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뭐 대기업이나 재벌들 같은 경우는 뭐 100억이 있다가 120억이 나오면은 그거를 안 쓰고 다른 곳에 돌려두죠. 핵심 소득원 이분들은 이것을 다시 써서 당장은 이 그 영세 사업자들이 힘이 드는 것 같지만 이들이 사회에 쓰니까 그 돈으로 인해서 다시 생산이 돌고. 그렇죠. 이게 돈이 내수가 유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님 인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다수 누구 거라고요? 봉도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저는 광고 듣고 2부 3변 시대로 돌아옵니다. 정몽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2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3변 시대. 이런 얘기 모르죠. 백성문 변호사님, 고구려 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예, 이번에 저기 올라가요? 어디요?
그 마식령 스키장? 저 마식령까지 가고 싶은데 너무 멀어가지고 못 아까 가겠어요. 고구려 아니에요, 마식령?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래서 물어보면 알고 있는데 너무 멀어가지고요. 통일신라 방송을 빼고 B가 못 그겠죠. 갑니다. 마식령 B 아이가? 예. 마식령 B, 통일신라 B, 진흥왕 B. 죄송합니다. 진흥강 4대강 그 사대강? 4대 순수비 예. 신흥광 있고 진흥왕 진흥왕 4대강 4대강? 어떻게 사대 거기서 순수비. 그거 또 사대강이에요. 4대강 그래 좋아. 예. 북한산 있고 뭐 있어요. 탐이야 오늘 탐. 예? 티얼스 오브 MB. 아니라니까 뭐 자꾸 이제 탐에서 탐으로. 탐. 아 탐앤탐스 티어스 오브 MB에서 닭에서 티어스 오브 MB까지. 탐엠탑. 자, 신라를 대표하는 김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김태현입니다. 원조는 잘 있죠? 원전이요? 예, 안 신라- 터지고 잘 있죠. 그러면 안 신라 터져요. 땅이 신라 땅이 안 터져요? 안 터져요. 진짜요? 터지게 바라세요? 아니요. 안 터지면 안 터져요. 되지. 안 터져요. 예, 알겠습니다. 자, 박지훈. 예, 백제입니다.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아니죠, 이제 하이도. 하이도가 뭡니까? 하이도인가? 목포. 생가 대통령. 김정일 대통령. 아, 예, 목포입니다. 그것도 예. 모르면서 무슨 하이도 예, 맞습니다. 예. 예. 귀순을 하려면 귀순만 제대로 했어, 해야지. 귀순만. 아, 귀순만하고 내용을 잘 몰라. 내용은 잘 몰라. 다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아이고, 안 넘어갑니다. 왜 넘어갑니까? 아 몰라요. 일도 슬슬 풀리는데 뭐 기순하니까. 기순 안 했으면 방송도 못 나올 뻔했어요. 아우. 다 사라졌잖아. 네. 이봉규 씨는 잘 있어요? 며칠 전 어젠가 만났었는데 예. 행사에 나왔더라고요. 잘 있는 것 야, 같아요. 이게 아무 정보 없이 그냥 딱 이 주위에 그 기운이 어리는 거야. 그 딱 물어보잖아 그냥. 네. 과거 발언 3년 전에 발언 3년 전에 생각하면 발언. 격세지감이지 뭐. 한번 뭐 얘기해 그런 보세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뭐요? 박근혜 대통령 불쌍하지 않아요? 대통령 도와줘야지요. 왜 불쌍합니까? 제 혀를 자르고 가족도 싶습니다. 없고 여자 혼자 왜 불쌍합니까? 야당 왜 그러는데요? 제 혀를 이게 자르고 싶습니다. 3년 전 연습 많이 갖고 왔네. 버전. 연습 많이 갖고 왔어. 이거 연습 이거. 많이 갖고 왔어. 이거 아니 맞아 이거. 그때 발언하고 좀 그 편집하고 좀 넣어주세요. 많아요. 그 법치를 훼손할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제가 진짜 혀를 자르고 싶습니다. 면회 한번 가보시죠. 가서 진짜 욕을 진짜 하고 싶습니다. 왜요?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냐 하고 싶습니다. 아 그때 제대로 힘듭니다. 엉망으로 수습 만들려고 가능하고. 응원했잖아요. 지금 약간 떨고 있어. 몰랐어요. 아니 국정농단 하라고 응원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정도로 지금 최악인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 자, 아유 삼변 시대도 이제 통일이 됐어요. 이제 곧 통일이 되고 이제 그런 변호사들 다 없어지고 이제 각자 생업에 종사하자. 하고 있는 을대 을의 갈등 관계로 지금 부각시키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에 알바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뭐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아마 알바를 하겠죠. 네.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타 가구원은 23.5%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 76.5%가 엄마 아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주요 소득원. 네 주요 소득원. 그러니까 그냥 이- 무조건 올려주는 거네. 진짜. 그렇죠. 올려주네. 7,530원. 그렇죠. 그러니까 알바보다 오히려 최저임금이 주 소득원인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95%에서 105% 그러니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이 78%가 핵심 소득원이고 78%. 야, 네. 중요한 얘기네. 왜냐하면 네네. 이 핵심 소득원은요. 네네. 최저임금이 올라가잖아요. 100% 사회에다 다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최저임금이라고 해봤자 지금 150만 원 정도밖에 안 156만 원쯤 되는데 되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만약 최저임금이 더 올라서 한 20만 원 더 오른다라고 하면은 이분들은 그거를 소비에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받는 돈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근데 네. 하지만 뭐 대기업이나 재벌들 같은 경우는 뭐 100억이 있다가 120억이 나오면은 그거를 쓰죠. 안 쓰고 예. 네, 다른 곳에 돌려두죠. 핵심 소득원 이분들은 이것을 다시 써서 네. 당장은 이 그 영세 사업자들이 힘이 드는 것 같지만 이들이 사회에 쓰니까 그 네네. 돈으로 인해서 다시 생산이 돌고. 그렇죠. 이게 어. 돈이 내수가 유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님 인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다수 누구 거라고요? 공동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저는 광고 듣고 2부 3변 시대로 돌아옵니다.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2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3변 시대. 이런 얘기 모르죠. 백성문 변호사님, 고구려 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백성 변호사입니다. 예, 이번에 저기 올라가요? 어디요? 그 마식령 스키장? 저 마식령까지 가고 싶은데 너무 멀어가지고 못 아까 가겠어요. 고구려 아니에요? 뭐 이거를 그냥 뭐 이거는 정치자금 위반이다라는 거는 알 수는 없었겠지만 좀 근데- 이상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황창규 회장이 실제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로비가 이거를 먹힌 거네. 네, 그렇죠. 이게 만약에 그 황창규 회장의 그 채택을 방해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뭐 KT에서
이 돈이 흘러 들어왔다는 거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제가 경찰이 아까, 수사 중입니다. 예, 제가 아까 돈들 그 800만 원씩 준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제 전화번호가 난리가 났어요. 6787님. 저도 부가세 포함한 걸로 부탁드립니다. 3294님. 봉도사님 저도 880만 원 주세요. 하나은행 458. 네, 계좌번호까지. 네. 2068님 방송 들었으면 8만 원 880만 원 꼭 주시길. 봉도사님 저도 주세요. 정치쇼 액정자 0204 8만 원만이라도 넣어주세요. 기부하겠습니다. 난리 났어요. 지금 돈 달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분들이 모두 다 저거 하면 되겠다. 청와대 그런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되지. 근데 이게 다 쓴 내 거 같은데 자꾸 내 거라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예, 진짜 내 거 같아요. 네. 그 상상 기업 경영 막 예, 이런. 기분 좋아. 8조. 네. 어렸을 때 좁쌀밥 먹은 거밖에 없는데 조는. 뭔가 모르지만 축하드립니다. 자, 최저임금 노동자 대부분이 알바가 아니다. 간단하게요. 네, 그 한국노동연구원이 한국 노동 패널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그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그 최저임금의 95% 이하, 그러니까 네. 즉 최저임금을 살짝 못 받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가운데 43.7%가 가구주고 32.7%가 가구주의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한국 노동 패널 조사에서는 가구주와 그 배우자를 핵심 소득원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 언론에서 지금 이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이 대부분 이제 알바로 지금 칭하고 있죠. 알바로 칭하면서 자영업자와 알바와의 갈등 관계를 계속해서 부각하고. 평창 가갖고 그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눈에나 들어오시겠어요. MB 각하께서. 네, 그게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예. 그 청와대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초청장을 예. 보낸다고 하는데요.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한병도 정무수석이 직접 초청장을 들고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이 초청장은 개폐회식 및 주요 경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하는 그 사전 리셉션에 참여할 수 있는 초청장인데요. 개회식은 가도 폐회식은 못 갈 것 같은데. 근데 폐회식 끝나고 소환을 한다고 그런 방침을 밝혔었는데. 내일 모레 소환되는데 폐회식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뭐 그렇죠. 뭐 본인이 정 안 기자 갈 수도 같으면 있죠. 가겠어요? 저는 개회식도 못 갈 것 같아요. 걱정이 돼서 이거 가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도 멘탈 뭐 좋으니까. 근데 다스한테 포기하고 가면 다 폐회식도 볼 수 있는데. 그러게요. 근데 이게 이 소식을 좀 정리하면서 참 마음속으로 뭔가 좀 되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았던 게 왜?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 한 명이래요. 그래요? 네. 다 이제 그게 끝났구나. 네, 고 김대중 대통령, 고 노무현 다 대통령께서는 돌아가셨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그 12.12 쿠데타 그리고 5.18 민주항쟁 유혈 진압 등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죠. 예, 그래도 최소한의 무슨 경우 한두 명은 있지 않나요? 그게 뭐 있던데. 네, 뭐 경우는 최소한에. 네, 예. 붙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김영삼 전 대통령도 돌아가셨고.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탄핵이 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만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유죄 확정되면 그거 박탈되죠 또.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아하.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잘하시고 4년 뒤에 퇴임하면 전직 대통령으로 유일해요. 그래요. 아무 비리가 없기 때문에. 네. 뭐로 갖다 씌워도 안 되니까. 그럼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은 당에서 정권을 잡게 되면 문제가 없죠. 아니 다른 당이 잡아도 수사를 할래도 할 게 없어요. 그렇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지금까지 살아온 궤적을 보면은 계속 그렇게만 해오시면 그렇게 뭐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은데. 2007년 8년 퇴임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뒤졌겠어요. 잡아놓으려고. 네, 맞아요. 네. 그때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돼서도 그 지금 뒷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본인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점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뭐 행사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이렇게 전직 국가에 기여한 공이 있고 그러게 되면 기소하고 그러더라도 그런 걸 감안해서 형을 좀 깎아주죠. 예를 들어 15년형 나올 걸 14년 6개월 살린다든지 한 6개월 정도는 깎아주지 않겠어요? 그래요? 20년 살 거면 19년 6개월 정도 되게 행복해 하시는 6개월 깎아주니까. 그렇게 희망적인 얘기는 아니네요.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에 가석방 6개월 받으려고 3개월 받으려고 재벌들이 법무부에다가 엄청 로비해요. 그 액수가 어마어마해요. 뭐 하루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우니까. 그 액수가 3개월에 뭐 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해요. 제가 들었던 정보에 따르면. 그러니까 6개월이면 큰 거예요. 그렇죠. 20년 6개월 받았는데
6개월과 10년과 차이가 나는 거죠. 뭐 같은 선상에서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고 군대를 갔거든요. 예. 그때 군대 기한을 좀 줄여가지고 예. 제가 한 15일 정도인가 혜택을 받는데 막 그냥 세상 다 내 것 같죠.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20년 6개월보다는 20년이 좋아요. 네, 그렇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그다음에 평창 올림픽을 유치한 그 공으로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깎아주는 국민 청원 운동을 하자. 6개월 DC를 위해서. 네. 자, 다음 소식. 네, KT가 임원 수십 명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로비를 펼쳤다고 MBC가 보도했습니다. 하는 행위도 아주 우스꽝스러워요. 뭐 직원들에게 줬던 그 상품권을 다시 그러니까 계열사에서 상품권을 사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영업 용도로 쓸 거야라고 하면서 상품권을 쭉 산 다음에 본사에서 모아. 네, 그거를 깡을 해. 그렇죠. 깡을 하는 거죠. 깡을 해서 현금을 본사로 보내면은 자, 깡을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할까요? 그거를 할인 매각. 할인 매각. 그렇죠. 네. 어쨌건 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한 9만 5천 원에 팔고. 9만 5천 원 팔고. 그래서 네. 가끔가다 이제 이 길거리에 무슨 조그만 노점 같은 데 가면 상품권 팝니다. 이렇게 해고 나오는 데가 있어요. 아, 예, 예. 그때 그런 데 가보면 10만 원짜리를 9만 7천 원, 9만 8천 원 이런 데 팔거든요. 조금 싸게. 조금 예. 싸게. 근데 그거를 이제 9만 5천 원이나 9만 원에 깡을 해고 사는 거지 그분들이. 네네. 그리고 다시 일반인들에게 파는 이런 과정이 이게 처음 들어보죠 이런 얘기. 아, 예. 뭐 그렇게 해서 상품권을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세상에 온갖 걸 다 알아요 제가. 네, 그렇군요. 다스도 잘하시고. 다 쓴 내 거니까. 아, 네. 그렇군요. 다 썼어. 다 쓰나. 800만 원 언제 입금되나요? 100만 명 계좌 번호 받는 것도 힘드네. 네. 다시 이 얘기 좀 돌아오면 예. KT가 지난 2016년 가을 그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전방위 로비를 펼쳤고 이게 정치자금법상 기업이 정치인을 후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 임원들을 동원을 해서 그 각자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납부를 하게 했습니다. 예. 이 후원 내역을 남겨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 개인이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이 문건을 보면 뭐 3, 5, 10 이런 숫자가 있는데 이게 각각 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받은 의원도 있고 좀 아. 이상하다 싶어서 돌려준 의원도 돌려준 있고. 의원도 있고. 근데 사실 받은 의원들도 개인 명의의 후원금이기 때문에